안녕하세요. 오늘은 Next.js를 어떻게 세팅하는지와 Next.js가 뭘 하는 친구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Next.js를 검색해서 뭐 하는 친구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하는데 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 치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바로 리액트가 나오네요. 이 라이브러리는 도구예요. 도구라서 뭐 망치, 톱, 또 뭐가 있을까? 뭐 시멘트, 벽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건축을 하는데 뭐 망치가 있고 벽돌이 있고 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재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건물을 지을지는 우리 맘대로예요. 근데 이 프레임워크는 건축 그 자체를 생각하면 돼요.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건지와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설계도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집을 이렇게 지으면 돼. 이런 형식으로 지으면 돼. 라고 해주는 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 Next.js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정형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은 이런 라우팅이 된다는 것 자체를 Next.js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쇼케이스를 클릭했을 때 쇼케이스라는 라우팅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Next.js는 파일로 다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Next.js의 가장 중요한 점은 파일 시스템 라우팅이에요. 이 페이지스에 뭔가 뒤에 파일을 만들면은 그거 자체가 이 뒤에 URL에 라우팅이 돼요. 여기 있는 Next.js의 독스의 라우팅의 인트로덕션은 저희가 Next를 다운받아서 독스 폴더 안에 라우팅 폴더 안에 인트로덕션이라는 파일만 생성하면은 이 라우팅 자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Next.j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이것 때문에 Next.j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React.js를 사용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즉 브라우저에서 서버 사이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아니면은 그 파이썬 같은 장고 같은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PHP, 라라벨 같은 백엔드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를 땡겨받게 되는데 그거 자체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원래는 했어야 돼요. 그거 자체를 Next.js도 백엔드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고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구글이 크롤링을 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검색 엔진을 최적화시키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보다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장점이 생기게 돼요. 이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일단 Next.js는 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라우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 대한 렌더링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패스트 리프레시나 아니면 타입스크립트를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리액트가 다 갖고 있는 장점들이고 이 이미지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자체에서도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면 다 가능해요. 사실상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리액트에서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Next.js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 파일 시스템 라우팅은 Next.js에서 리액트에서 뭔가 라우팅을 하는 방법을 규격화 시켜놓은 거예요. 자, 먼저 Next.js를 한번 다운받아 볼 건데 먼저 구글로 들어가서 Next.js라 검색하고 이거를 TypeScript라 검색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npx로 Create React 앱을 다운받았을 텐데 이 Node.js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npm yarn이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yarn을 npm으로 어떻게 다운받는지 나와 있어요. 이 yarn을 쓰는 이유가 yarn은 페이스북에서 만들었는데 npm보다 더 빠르고 릴레이러블 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더 빨라요. 빨라서 다운받는 거고 npm 글로벌 인스톨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yarn을 다운받는 방법이 나오고 npm 인스톨 글로벌 yarn을 다운받아 주시면은 yarn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맥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이템을 사용해서 다운받는데 뭐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워쉘이나 아니면은 git을 다운받아서 gitbash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주셔도 돼요. 붙여 넣으시면은 얀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홈브류를 통해 가지고 맥으로 홈브류 얀 이렇게 받아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브류 인스톨 얀을 통해 가지고 맥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미 다운이 받아지신 분들은 얀 버전 이걸 통해 가지고 얀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얀을 통해서 이 넥스트 앱을 다운받는 방법은 얀 크리에이트 넥스트 앱에
다시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next tutorial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다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붙여넣기 하고 띄어쓰기 하고 점을 입력하시면은 이 next tutorial 안에 이 프로젝트가 다운받아져요. 자, 열심히 다운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받았으면은 왼쪽에 next tutorial을 열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yarn dev를 입력해주세요. 그럼 next.js의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로컬호스트 3000번을 컨트롤이나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를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welcome to next.js라고 실행이 됐고요. pages의 index.tsx를 수정하면 이게 바뀐대요. 한번 볼게요. pages의 index.tsx를 들어가서 자, 여기 div 아래부터 싹 지워볼게요. 싹 지워주시고 안녕, 나는 next야 라고 해주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는 것과 그리고 서버 사이드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건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네스트라는 그 서버 사이드에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네스트 JS라고 해가지고 이 이쁜 고양이가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서버 사이드에서 뭔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다가 다시 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프레임워크 자체는 자바스크립트의 Node.js로 되어 있어요. Node.js의 프레임워크고요. 자, 이걸 가지고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백엔드에 서버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yarn start라고 입력해 주고요. 그러면 8080 포트로 뭔가 실행이 될 텐데 이게 하는 역할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굉장히 비슷한데 로컬호스트 8080에 들어가면은 이 컨트롤러에서 gethello에 들어가서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이것은 서버의 데이터입니다 라고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localhost 8080 이라고 입력하면은 뭔가 접속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5초 동안 기다리면 이것은 서버의 데이터입니다 라고 다시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프론트엔드에서 써먹을 건데 자, 일단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고 백엔드에서는 5초만 있으면 이것은 서버의 데이터입니다 라고 스트링을 노출시키는 뭔가 서버가 있고요. 그것을 프론트엔드에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프론트엔드의 터미널로 들어와가지고 next.js에서 우리가 저희 pages의 index.tsx를 사용했을 거예요. 이 서버를 컨트롤 C로 종료를 시키고요. yarn add axios를 깔아볼게요. axios는 이 서버와 비동기 통신을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꼭 next.js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액트뿐만 아니라 앵귤러나 뷰 같은 그 라이브러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은 여기 const 홈에서 먼저 axios의 get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뭔가를 받아오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리액트에 use effect라는 함수로 얻어올게요. 자, use effect를 통해 가지고 제가 방금 한 거는 use effect 스니펫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익스텐션에 리액트라고 검색하시면은 ES7에 리액트 리덕스 리액트 네이티브 스니펫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use effect만 치셔도 use effect 스니펫이라고 해가지고 use effect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미리 만들어주는 익스텐션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use effect가 됐으면은 여기다 뭔가를 입력해 줄 건데 이 use effect 함수는 참 신기한 게 제가 저번 시간까지 use stat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use effect는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use effect는 이 홈이라는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이 홈이라는 게 실행이 되고 나서 이 처음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 대괄호에 들어있는 뭔가가 변경이 됐을 때 실행되는 함수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대괄호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은 이 홈이라는 게 처음 뜨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홈이 렌더링 되면 실행되는 함수고요.
이 홈이 렌더링 됐을 때 엑시오스에서, 엑시오스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라이브러리고요. 로컬호스트 8080에서 데이터를 얻을 거예요. 콘스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엑시오스를 통해서 로컬호스트 8080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건데, 로컬호스트의 8080 데이터는 이것은 서버의 데이터입니다 라고 문자를 가져오는 서버예요. 이걸 통해서 가져오는데, 엑시오스는 특이한 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네, 에러가 나니까 프로미스에 엑시오스 any 이게 비동기 함수를 통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await 필요하고, 이 await을 만들려면은 함수가 하나 필요해요. const get data를 통해 가지고 async에 await에 엑시오스 get하는 함수를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get data를 하면은 const 데이터를 하면은 get data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의 홈페이지에다가 띄워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근데 에러가 날 거예요. 이 데이터는 유즈 이펙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엑시오스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고, 이럴 때 유즈 스테이트가 필요한데요. 이 홈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관리할 때 필요해요. 유즈 스테이트 스니펫 이걸 쳐주시고요. 유즈 스테이트는 아직 안 들어있으니까 하나 지워주시고 2만 입력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뒤에 거 필요 없고, 유즈 스테이트에 리액트 안에서 유즈 스테이트를 뽑아 오시면 되고요. 자, 먼저 여기다가 server data라고 입력해 주시고 set server data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값은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쪽은 서버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서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제가 임의로 지은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서버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서버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이 getData라는 함수고요. 이 getData에서 엑시오스를 통해 가지고 로컬호스트 8080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데이터로 받아오고 set server data라 해주시면 돼요. server data에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server data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넥스트 튜토리얼에 yanDev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yanDev는 개발 모드인데, 일단 저희가 프로덕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세컨드가 왜 들어갔지? 서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땡땡을 입력해 줄게요. 세컨드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 유즈 스테이트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set server 데이터가 실행되기 전에, 이 set server 데이터가 실행되기 전에 처음으로 들어갈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인데, 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안 가져오면은 가장 먼저 실행될 함수예요. 그래서 땡땡이 먼저 들어가고요. 저장을 다시 시키면은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새로 여기다 아니지. 이 Next.js는 로컬호스트 3000번에서 실행이 돼요. 자, 그럼 엑시오스 에러가 뜬다 한번 볼게요. unsupported protocol localhost. 자, 로컬호스트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가 http를 입력해 줄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에러는 안 나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5초가 지나면 이것은 서버의 데이터입니다 라는 것을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데이터를 넘겨줬어요. 자,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는데 여기다 서버 데이터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클래스도 없애줄게요. 딱히 CSS가 필요 없어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서버 데이터만 나오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5초가 지나면 뒤에 뭔가 뜰 거예요. 이것은 서버의 데이터입니다 라고 5초 뒤에 뜨고요. 네스트 서버에서 5초 있다가 이 데이터를 리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다시 프론트엔드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에요. 정확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데이터 패칭을 한 거고요. 이게 Next.js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나와 있어요. 자, next.js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 패칭 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얘들은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 패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처음에 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데이터를 가져오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뭘 할 때 그때마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 패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유지 이펙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Next.js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검색 엔진이 뭔가 데이터를 긁어갈 수 있도록 이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 get server side props만 이용하면 그 Next.js에서 SSR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한번 긁어가지고 우리가 만든 사이트에 붙여넣도록 할게요. 맨 아래에 export default home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아래다가 붙여넣으면 돼요. get server side props가 있고요. 이 콘텍스트는 필요가 없어요. 당장에는 서버 사이드에 뭔가 값을 주고 리턴할 때 필요한 거고, 당장에는 필요 없고 서버 사이드 props에서 axios 함수로 호출하면 돼요. 이 axios 함수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거 자체를 재활용해 볼게요. 어차피 get server side props가 어싱크 펑션이기 때문에 always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되고요. 기다렸다가 이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props의 데이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는 상단에 있는 우리 컴포넌트의 props로 가져오게 되는데, 이 props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리액트를 처음 소개할 때 props가 어떤 건지 잘 소개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props에서 맨 아래 이 div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냥 div를 이 안에다가 하나 감싸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 수 있고요. 이번엔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패칭하는 것과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하는 것은 좀 다르고요. 이 서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가져온 거고, 제가 가져올 거는 props의 데이터예요. props의 데이터. 이거 자체를 가져올 건데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props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위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home props. 여기서 home props라고 정의해 준 이유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컴포넌트 자체가 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ome props로 정의를 해줬고요. home props의 데이터라고 해주시고, 여기서 소문자로 string이라고 정의를 해주세요. 넥스트 페이지에 home props를 주시면 되고요. props 자체도 home props 이걸 주시면 돼요. 아래 내려가면은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props 자체가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아래 서버 사이드 props, 서버 사이드 props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저장을 하고 자,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뭔가 빙글빙글 도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먼저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5초가 또 지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걸 가져와요. 자, 서버 사이드에서 퍼포먼스 네트워크를 보면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로컬호스트에 다큐멘트를 먼저 가져오게 되거든요. 다큐멘트에서 펜딩 상태인데 5초가 지나면은 이것은 서버의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서버의 데이터입니다를 가져오게 돼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 사이드에서 5초 동안 기다렸다 가져온 데이터를 먼저 다큐멘트로 이쪽에 불러오고, 이 다큐멘트를 불러오고 나서 클라이언트에서 5초 동안 기다렸다가 이걸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 뿌려주는 거고요. 서버 사이드는 5초 전에 이미 데이터를 이쪽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정확히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데이터 패치의 차이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이미 데이터가 보이니까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열고
컨트롤 V를 통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로컬호스트에서 이게 다큐멘트거든요. 서버 사이드에서 먼저 데이터가 패치가 되고 5초 후에 위에 게 데이터 패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다큐멘트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데이터 패치하는 것은 가져올 수 없고 서버 사이드에서 가져온 데이터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이 제목은 보이게 돼요. 왜냐면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HTML에서 먼저 가져온 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서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진행된 다음에 이쪽에서 get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더 늦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 SEO 자체가 늦게 돼요. SEO 자체는 검색 엔진에 최적화인데, 자, 구글에서도 이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있는데 구글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하면은 딱 그 사이트를 먼저 접근해 보고 뭔가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만 가져가다 보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 데이터를 패칭하는 것 자체는 늦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 있는 데이터 먼저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 자체가 검색 엔진 최적화할 때 많이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패칭하는 것 자체도 구글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같이 이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5초 동안 기다렸다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자체가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한 점은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패치하는 방법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방법 자체를 이 Next.js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Next.js를 통해서 제가 목 API를 만들어 보고 여기서 서버 데이터를 5초 있다가 주는 방법을 구현을 해놨고요. 이거랑 넥스트 튜토리얼을 통해서 앱에서 index.tsx를 접근해가지고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랑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를 GitHub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소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Next.js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UI 프레임워크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엑시오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상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 쿼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로딩 중일 때 뭔가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Next.js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